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샵에서는 스레딩을 통해 코드의 병렬 실행을 지원하고요.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경로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여기에 코드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레드라는 걸 하나 생성을 하고요. 스레드를 new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에다가 실행시킬 어떤 펑션 함수를 하나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스레드를 스타트하면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스레드라는 게 이제 다른 메인 스레드 외부에 워커 스레드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t 스타트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블로킹이 안 되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컨솔 라이트 라인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라이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한 걸 보시면 1이 쭉 지키다가 중간에 2가 지키고 다시 1이 지키고 2가 지키는 형태로 2, 1, 2, 1 반복하면서 지키죠. 그래서 그게 다 아마 1000번씩 지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식으로 int i를 이쪽 메인 스레드의 런에서는 1로 실행시키는 거고 워커 스레드인 이 t에 의해서 write라는 펑션이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게 2가 되는 거예요. 1을 실행시켰다, 2를 실행시켰다 이런 식이죠. CPU 자체는 지금 제 PC가 6개짜리인가? 12개짜리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CPU 코어에 따라서 그 코어 각각의 스레드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메인 스레드하고 워커 스레드가 있으니까 메인 스레드에 CPU 하나가 할당이 되고 워커 스레드에 또 CPU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서 콘솔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C샵에서 스레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제가 디버그를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t 스타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메인의 포문, 라이트의 포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F5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콜 스택이라는 게 나오고 옆에는 원래 스레드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화면이 없으면 어떻게 띄우시면 되냐면 디버그에서 윈도우스 들어가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H라고 저는 되어 있네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보시면 카테고리, ID, 매니지 ID, 네임, 로케이션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디들은 스레드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니지드 아이디는 이 단넷 매니지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이게 메인 스레드냐 워커 스레드냐 라는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각 스레드에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생성된 건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스레드 풀 워커도 있고 스레드 풀 게이트도 있고요. 메인 스레드도 있죠. 메인 스레드가 우리가 이 메인이 실행되는 주 스레드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라든지 뭐 다른 스레드들로 이제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write 1, 2를 실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제가 F10번을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해보면 자 16204라는 거 아직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 t 스타트에서 스레드가 하나 생성됐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18500일 것 같은데 일단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라이트로 갑니다. 18500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14968이라는 스레드가 워커 스레드로 돼서 그걸 통해서 지금 라이트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뭐 로케이션이 나오죠. 네. 이 모니터 웨이신이 뭐니 하는 것들은 다 이 내부적으로 이 스레드를 위해서 얘가 사용하는 내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알기로 동기 함수들인데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예. 포문을 그냥 메인에 있는 포문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런에 있는 포문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라이트에 있는 포문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게 이 메인 스레드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실행된 아이기 때문에 이 런이 메인 스레드고요. 이 런에서 스레드를 하나 더 생성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워커 스레드가 돼서 그 라이트는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없애버리시고 실행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건 조금 다르죠. 그때그때 이 스레드 아이디의 내역은 바뀌고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는 변하고요. 이제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x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가 2라고 생각하면 메인 스레드에서 저희가 런을 통해서 이 1을 쭉 찍어내죠. 쭉 찍고 y도 어떤 시점부터 y가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되고 조금 있다가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근데 꼭 저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그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상태에 따라서. 쭉 1을 찍고 아래쪽은 쭉 1을 찍어요. 근데 이제 콘솔에서는 스위칭이 막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콘솔에 그래서 얘가 찍었다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동기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스레드에도 이런 어떤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변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변수들을 사용할 때는 각각의 스레드들이 하나의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동기화 객체들을 통해서 C샵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 두 개를 지울 거고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 상위에 인트를 인트 멤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트 i 값을 멤버로 만들어서 워커가 이거를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워커라는 걸 만들어서 이 i 값을 포문에서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워커를 실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아직 락을 걸면 안 되겠죠? 동기화하기 전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스레드를 통해서 워커를 실행하고요. 메인에서 또 워커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실행이 되겠죠. 메인 스레드에서 하나, 워커 스레드에서 하나. 아까와 같은데 이제 로컬에서 인트 값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인 인트 값을 같이 공유하게 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0, 0, 2, 3, 4, 5, 6, 7, 8 뭐 뒤쪽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게 하는데 중간에 뭐 1값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999가 먼저 있고 76이 뒤에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0, 0, 2, 3, 4, 5, 6, 7, 8 등등 이 i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 0,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워커가 하나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값을 i를 가지고 와서 이 워커가 실행이 되는 형태로 저희는 그렇게 하길 원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으나 뭐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워낙에나 작은 시간대에 실행을 하는 거라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스레드에서 병렬 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어요. 거의 그 작업 자체가 크게
CPU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i에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저희는 컨솔 라이트 라인 하나만 찍었는데 get을 통해서 HTTP의 get을 통해서 어떤 REST API를 호출한다거나 IO에 좀 큰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 그런 CPU의 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소비해서 뭔가 계산하는 그런 함수들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 병렬 처리를 처리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싱크 방식보다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시퀀셜 방식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렇게 private int i라는 변수를 동시에 접근할 때 이 값이 변하는 걸 저희가 막고 싶다라고 하면 동기화 객체인 락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락은 키워드고요. 이 안쪽에 변수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전 변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private static object 락이라고 하고, 락 object는 new 오브젝트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락 오브제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아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행해 보시면 이거 아닙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끝까지 갈 거예요. 999까지. 네,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기화 객체 중에 배리어라는 걸 알아볼게요. 배리어는 생성단 모든 스레드가 배리어 안에 시그널 앤드 웨이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웨이트 함수 한 부분까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하나가 저희가 콘솔 라이트 라인 1, 콘솔 라이트 라인 두 번째 단계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 스테이지 1과 2 사이에 저희가 배리어를 걸어 놓으면 스테이지 1이 다 처리되기 전까지 스레드 3개를 만들었다면 3개가 다 처리되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로 라인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코딩 작업이나 디코딩 작업을 한다고 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스레드별로 처리하려고 하면 스레드가 4개, 5개가 전체 1단계를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어떤 가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배리어라는 거를요.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배리어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이 워커 지워버리고 여기도 지울게요. 5개 배리어를 만들어서 콘솔 라이트 라인을 찍겠다. 그리고 얘는 카운트하는 어떤 계산하는 걸 만들 거예요. 카운트 계산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만들면 얘는 배리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배리어를 이용해서 시그널 앤 웨이트 하고 있죠. 제가 어떤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from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걸 가져오고 웹 서버에 뭘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로에 가까우는 걸 우리가 패러럴하게 구분을 했겠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스레드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 놓을 거예요. 스케줄링을 해서 여기 보시면 5개 스레드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딜리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5개의 스레드가 이 get from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모든 값을 가져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되는 거고, 그게 다 가져오게 되면 그 뒤부터 이제 또 다음 작업을 실행하고요. 또 이게 5개의 스레드가 모두 완료하면 그 뒤부터 다시 딜리트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기화 객체 중에서 참 유용한 부분이죠. 배리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얘를 실행하도록 런해서 배리어를 그냥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 앞에 1, 0, 2, 3, 4라는 건 스레드예요. 스레드. 우리가 스레드에다가 뭐 아마 이렇게 뭔가를 줬죠. int i, j. 그래서 1, 0, 2, 3, 4. 1번 스레드가 어디, 0번 스레드가 어디 하고 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1, 0, 2, 3, 4가 데이터베이스 값을 다 가져오고 4, 1, 0, 3, 2가 이제 다음에 send 값, send 웹 서버의 값을 다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또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삭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스테이지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스레드가 진행을 하지 않아요. 이 1은 제일 먼저 get from database를 끝냈을 수 있거든요. 동시에 실행되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1이 먼저 send to 웹 서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배리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리어를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111, 333, 444, 00 중간에 22 하고 다시 0이 와버리는 이 get from database, send to 웹 서버 그게 자기 중구난방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스레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마 작업을 하게 가능한 것들은 정말 린트렌트한 것들,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도 않고 스레드 로컬적이고, 그래서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고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고 서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일도 없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이런 린트렌트 개념으로 된 어떤 로직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배리어가 그런데 사용한다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사용하고요. C샵에서 스레드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고 깊은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소개 영상을 알려드렸고요.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면 더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 거는 .NET에서는 이 스레드를 직접 제어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스레드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요. TPL이라는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PL,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 이 자체도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TPL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링큐의 패러럴 버전인 p링큐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동기 또는 패러럴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떤 순수한 C샵의 기능에서 자꾸 라이브러리화 돼서 또는 프레임워크화 돼서 변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스레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